탄소의 많은 원인이 발전하면서 생긴답니다. 그래서 전기를 줄이는 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조금 모은 전기를 많이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동네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발전소 시스템으로 우리 동네에서 쓸 전기는 우리 동네가 생산한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도읍마다 가상발전소를 분산형으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면 태우거나 묻죠. 2025년이면 수도권 매립지는 포함합니다. 우선은 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아니요, 쓰레기가 안 생겨야 되겠죠. 많은 규제와 인센티브가 법제도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도 나오는 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다. 결국은 자원순환 시스템은 배출, 수거, 처리죠. 한 동마다 여러 개의 분리수거 거점, 그럼 424개 동에 이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 센터라고 하는 수거 거점이 결국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래, 동이 가장 민간 협력도 가능한 일상세계의 장소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로컬 뉴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지금 힘들게 현장에서 어렵게 하고 계시잖아요. 동네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래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는, 앞에서 로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로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실천하기 위해 도봉만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7대 전략과 23개 과제 그리고 61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가 5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녹색 건물, 녹색 수도, 그리고 에너지, 폐기물, 숲까지 5대 전략을 발표했고, 도봉구는 거기에 더해서 녹색 생활과 녹색 교육을 추가해서 7대 전략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23개 과제와 61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최근에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 도봉환경교육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촉진자로서 지역에서 기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나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교육도 받고 생활적 실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을 이웃한테 전파를 해주실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촉진자로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2050년에 도봉구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에너지와 환경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와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 선생님들이 멘토로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현장에서는 이 9개 지역, 사실은 이제 붙어있는 지역들도 있어서 더 많은 지역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곳에서 같이 이 활동가들을 같이 양성하고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기후위기를 좀 알리고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지역 현장, 활동가가 이제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좀 실천 사례, 서남권역에 있는 6개의 마을자치센터에서 이제 공동의 실천을 위한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에서도 이제 기후위기라는 의제를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받아들이고 마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식 확대와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실제 그 지역 주민들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지기라고 하는
분들, 이 마을지기는 사실은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사업에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을 이제 마을지기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분들 대상으로 좀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극복 활동에 참여하셨냐라고 좀 여쭤보니까 거의 이제 40%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극복 활동에 참여를 했고, 그 참여했던 방법으로는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활동들을 기획해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이나 행정이나 지역 시민사회 단체나 이렇게 다양한 곳들과 연결해서 활동들을 같이 함께한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건,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해내는 건 사실 큰 문화와 일상의 양식의 근본적인 전환과 변화를 함께 이뤄내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된 이후로 또 파리 협정의 복귀를 이제 첫 외교 일정으로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나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이제 추진 계획을 국제 기구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시민사회와 지역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 봅니다.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없고, 대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결국 빌딩, 건물을 잡아야 됩니다. 건물에서, 특히 민간의 고층 빌딩에서 나오는 아파트 같은 이런 고층의 건축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송 부분, 교통이죠. 이게 10%. 그러니까 합쳐서 80%가 건물과 수송 영역에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집중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5개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70% 가까운 온실을 발생하는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린 빌딩, 그다음에 10%를 차지한 수송 부분에 대한 그린 모빌리티, 그다음에 그린 숲,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개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과 활동가에 대한 준비 정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